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사연 열차에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며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제 부족한 사연으로 누군가는 용기와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연이 어쩌면 누군가에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된 부부였어요. 간단한 저희의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 사이엔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 전 각자 회사 생활을 하는 상태였어요. 월급은 비슷했으나 저희 회사 복지가 조금 더 좋은 편이라 상여금이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시댁과 친정 모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신 상태였죠. 남편에겐 시집간 누나가 저는 외동으로 평범한 집안끼리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흐르니 신혼 같은 설렘은 당연히 없었으나 큰 소리 날 일 없이 그저 무난하게 잘 살고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상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당신 요즘 입맛 없다고 해서 솜씨 발휘 좀 했지. 나 오늘 이상 차리느라 반차까지 썼어. 그러니까 입맛 없더라도 이건 다 먹어야 해? 당연하지. 보기만 해도 도망갔던 입맛이 돌아오는데. 얼른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주방에 설거지가 산더미라 걱정했는데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받는데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얼른 먹자. 배고파. 이렇듯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도 말이 나올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아이였어요. 결혼 6년 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이 전혀 없으니 친정은 둘째치고 시댁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희진아, 아직 임신 소식 없니? 너희 혹시 포기한 거야?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전화에 저는 퍽 난감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시모가 괜한 오해를 할까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포기까지는 아닌데 자연 임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원하는데 그이가 병원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요. 병원 다녀오면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안 꺼내려고 하고요.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하니? 아유, 남들은 잘만 생기고 잘만 낳던데 너희는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 저한테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별말 없든? 네, 검사 다 해봤는데 저 나이에 비해 자국 나이도 젊고 아직 건강하다고 했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얼른 임신이 돼야 할 텐데.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 걱정이야. 때론 상처되는 말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좋게 걱정스러운 투로 이야기해줬던 터라 저는 대부분 웃으며 이 말들을 넘겼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 미안하긴 됐어. 그게 당신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평생? 평생 해도 모자라지. 나 때문에 우리 임신 불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사실 제가 임신이 안 되던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정자수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이었어요. 당시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저희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것이 분명해 양가에는 비밀로 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도 미안해하지 마.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더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그 말 좀 그만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살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당신 웃고만 살게 해줄게.
그래, 그 약속은 꼭 지켜. 알겠지? 그럼, 나 믿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남편은 이렇듯 저에게 늘 미안해하면서도 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런 스트레스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전 7년이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제가 희생하고 견디는 만큼 남편 역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 착각인 줄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때 그 당시엔 전 무엇이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고, 그렇기에 저희는 큰 소리 날 일 없는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희진아, 나 어떻게 하니? 나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기억나지가 않아.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치매 전조 증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엄마의 상태에 놀라 손까지 덜덜 떨려왔어요.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기에 전 최대한 태연한 척 엄마를 안심시키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뭐? 비밀번호가? 엄마 현관 비밀번호 12346이잖아. 일단 비밀번호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물부터 한 잔 먹자, 응? 그래, 알겠어. 엄마, 전화 끊지 말고 일단 지금 집으로 들어가 봐. 울지도 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정 좀 하자, 응?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비밀번호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나도 휴대전화 손에 쥐고 어디 있냐고 찾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늘 메모해서 다니는데 메모한 종이가 어디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순간적이지만 메모한 종이가 있다는 사실도 잊었던 것 같아. 엄마 진짜 어떻게 하니? 엄마 무서워.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별거 아닐 거야, 알겠지? 일단 진정하고 집에서 좀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놀란 상태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많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를 끝없이 상상하게 만들었고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진작에 신경을 좀 쓸 것을,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 날이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절대로 아닐 거라는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무슨 병이든 관리가 중요하듯 치매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옆에서 잘 지켜본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요.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죠? 이런 경우 혼자 계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상황이 된다면 모시고 사시는 게 좋긴 하나 여의치 않으시면 요양원에서 모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치매 환자분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니 이 점 잘 생각해 보시고 상황에 맞춰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의사 선생님의 의견과 같았고 우려하는 대로 혹시나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고 엄마는 그런 제 말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들었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아직 괜찮다고 해도 이러네.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괜히 너희 집에서 정신줄이라도 놓게 되면 나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쌓이는데 진짜 너희 집에서 가서 살기라도 하면 내가 맘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남편도 불편할 테고 말이야. 정서방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아파서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면 두 팔 걷고 그러자고 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서방 걱정되어서 그런 거면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가자. 딸 소원이야. 제발. 꼭 정서방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진짜 불편해서 그런다니까. 일단 집으로 데려다 줘. 며칠 생각해보고 엄마가 말해줄 테니까 혼자 조금만 생각해볼 시간을 줘, 딸. 순간 너무 제 입장만 내세우며 제 말만 했나 싶었어요.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울 사람은 엄마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있으라는 당부와 함께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앞에선 덤덤한 척하느라 차마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이 엄마 집 현관문을 닫자마자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파져 올 지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 한참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유를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울어? 우리 엄마 치매 초기가 오고 있대. 치매? 그게 정말이야? 글쎄 어제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난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찝찝해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그러네. 관리를 잘해주면 괜찮을 거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아무래도 집에 혼자 계시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치매이신데 어떻게 혼자 계셔.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심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나와 생각이 같구나 싶어 안도했는데 남편의 입에선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알아봐야겠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나 신경 써줘. 장모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쩌면 저리도 다정한 말투와 다정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듯 요양원을 말할 수가 있는지 섭섭하면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요양원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양원은 생각도 안 했어. 난 당연히 집에 모시고 오려고 했지.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고. 어? 우리 집? 우리 집.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생활에 피해 끼칠 일도 없고 증상이 심하다고 한들 집에서 모시고 싶어. 우리가 모시면 우리 회사 갔을 땐 어떻게 하게? 우리 회사 가면 장모님은 또 혼자 계셔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집에 모시는 의미가 없잖아. 나 재택으로 근무 돌리거나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두고 재택 가능한 회사로 알아보면 되지. 그러면 일해도 지장 없고 엄마랑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잖아. 그건 그런데 있잖아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 당신도 알다시피 나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장모님 오시면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도 나지만 장모님도 불편하실 거야. 아무리 초기라도 그래도 증상이 나타날 건데 나한테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미안하시기도 할 테고. 여러모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당신하고 내가 자주 가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늘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랬기에 제 결정은 남편을 위한 결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다른 문제도 아닌 엄마가 아파서 모시자는 말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있으니 섭섭할 수밖에요. 당신 말 이해하는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만약 어머님이 편찮으셔도 이렇게 말했을 거야? 바로 요양원 보내자고? 당연하지. 나한텐 장모님이나 엄마나 매한가지야.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나 우리 엄마 오면 당신 고생하게 될 게 뻔한데 더욱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내 입장에서 장모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 알겠어. 일단 생각 좀 더 해보게. 엄마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좋게 좋게 설명하는 말에도 저는 여전히 섭섭했지만 남편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에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니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딸에게 부담이 되기 싫기도 하고 요즘 좋은 요양원은 지내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할 거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으로 간다니. 말 그대로야. 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싶은데 내가 혼자 있으면 네 맘도 편치 않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으로 간다고. 알아보니까 요즘 요양원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지내.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 아니야. 정말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마음도 편치 않고 말이야. 엄마가 돼서 우리 딸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는 게 엄마는 여러모로 좋으니까 우리 딸도 엄마 의견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런 엄마의 말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전 엄마를 재차 설득했지만 엄마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크게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돼 차를 몇 번이나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요양원에 계시겠다고 했고 결국 전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뒤 전 재택근무로 근무를 바꿔 요양원에 거의 날마다 갔어요. 노트북을 챙겨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일을 했고 아무래도 딸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엄마의 증상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엄마도 심적으로 많이 안심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잠만 따로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모가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나 봐. 지금 병원이라는데 수술까지 하셔야 한대. 나 지금 병원 가면 늦지 싶어. 기다리지 말라고 전화했어. 병원 어딘데? 나도 가봐야지. 아니야,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 우르르 가도 한 명만 병원에 있을 수 있대. 아, 알겠어.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고 시모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 시절 재봉틀을 오래 했던 시모는 발목이 자주 붓곤 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하필 그곳을 접질리며 크게 다친 것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시니 걱정했는데 다행히 경과도 좋았고 절뚝이시긴 하지만 혼자 걸어 다니실 만큼 회복 역시 빠르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의사 선생님과 많이 달라 보이더군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시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모가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니고 목발질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멀쩡히 두 발로 잘만 걸어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모시기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친정엄마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라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모시자고? 왜? 왜라니?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 안 돼? 나이도 많은 엄마가 수술까지 받고 혼자 생활하는데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혹시나 불편한 다리 때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당신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했나 보다. 남편 역시 제 말에 서운한 듯 입을 삐죽 내밀고 툴툴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마음 역시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최대한 좋게 그리고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그건 지나친 상상이야. 어머님 거동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불편하신 거동도 곧 괜찮아지신다잖아.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어머님이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더 좋다는 말.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좋지 않은 상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어찌되었든
난 우리 엄마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 당신은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더 차분히 제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나 불편해 여보.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나 역시 같은 마음이야. 백년 손님인 당신도 불편한 마당에 나는 오죽하겠어? 어머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이 섭섭하더라도 이번엔 양보 좀 해줘. 최대한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많이 섭섭해하더라고요. 아니, 화난 모습에 가까웠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내가 장모님은 요양원 보내고 우리 엄마는 모시자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 그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당신도 그러하듯 나 역시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심각하긴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다 심각하지 않다고 경과 좋다고 하는데 당신만 심각해, 당신만. 무조건 덮어놓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좋게 이야기하던 저 역시 화가 나버렸고 결국 다툼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이해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 동안 말다툼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그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서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상황도 심지어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우리 엄마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모시자고 한 남편도 다 이해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본인 입장만 내세우고 저의 기분, 저의 입장에 대해선 전혀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물며 집에서 모시며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겨대는 남편을 보며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넌 무조건 엄마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닌 건 잘 알고 있지? 난 불편해서 싫다고 했으니까 당신이나 내 말 잘 기억해. 이렇게 남편은 끝까지 시모를 모시고 오겠다고 우겼고 전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며 정해진 결과 없이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사이엔 대화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말을 섞으면 다투게 되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생활이 더 편한 지경이었죠. 그렇게 각자 알아서 생활하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와. 다녀올 수 있겠냐도 아니고 다녀오라니. 낮엔 항상 엄마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도 아닌 명령조로 저런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의 행동이 밉다고 하더라도 시모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진료가 끝나는 대로 시모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여의치않은 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저를 본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뭘? 나 오늘 어머님 병원도 같이 갔고 진료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어. 우리 엄마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는 당신이랑은 달리 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이런 내가 뭐가 그렇게 너무한다는 거야? 병원만 다녀오면 다야. 우리 엄마 다리도 불편한데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도 좀 차려주고 시간도 보내다 왔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당신은 당신 엄마만 생각해? 우리 엄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야? 당신이 집에 모셔다만 주고 쌩하니 가버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맙다 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당신은 양심이란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유로 화를 낼 수가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 낮엔 엄마 병원 가서 시간 보내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뭐? 왜 어머님이랑 시간을 안 보냈냐고? 왜 어머님 밥은 안 챙겨줬냐고? 그렇게 걱정이면 당신이 회사 빠지고 챙기지 그랬어. 남편에 대한 실망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남편 역시 제 말에 화가 많이 난 듯 기어코 해선 안 되는 말을 하고야 말더군요. 그놈의 장모님, 요양원. 당신 머릿속엔 그 두 가지뿐이지.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까짓 요양원 하루 안 간다고 장모님이 당장 어떻게 된대? 그것도 아닌데 왜 이 유난을 떠냐고. 앞으론 요양원에 가지 말고 우리 엄마나 잘 챙겨. 매일 가서 우리 엄마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란 말이야.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화가 난 적은요. 저는 남편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화가 난 만큼 언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말 다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 엄마한테도 해당하는 말 아니야? 내가 하루 밥 같이 안 먹어줬다고 당신 엄마 어떻게 안 됐잖아.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내가 왜 아픈 우리 엄마 두고 멀쩡한 당신 엄마를 챙겨야 해? 내가 말했지.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이야. 당신 엄마는 치매니까 당연히 요양원이 맞지만 우리 엄마는 그저 다리가 불편한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히 주변 도움이 간절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발만 조금 불편한 어머님은 혼자 계셔도 되는 거잖아. 당신 진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냐고.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아, 됐다. 그냥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더는 나한테 당신 엄마 떠넘기지 말란 말이야. 이젠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 집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화가 많이 난 남편은 급기야 손을 올렸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고개는 돌아가 버렸어요. 멍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 역시 남편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줘 버렸고 저보다 더 충격에 빠진 남편이 뺨을 어루만지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뭘 봐?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네가 화내면 나도 화낼 수 있고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늘 하던 대로 내가 고분고분하게 당신 말 안 따라주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났어? 이때껏 내가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해하고 배려했던 거야. 앞으로 2번 다신 너한테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은 없어. 전 울분을 한바탕 쏟아내버리고 짐을 싸버렸어요. 짐을 싸는 내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자고 해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당연히 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흥분한 채로 이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마음을 다스리며 짐을 싸 엄마가 있는 요양원으로 와버렸고 저희의 별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내내 남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고 혹시나 미련이 남진 않을까 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그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결국 이혼이 답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락도 없던 시모에게 연락이 와 다짜고짜 저를 쥐잡듯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집 나갔다며? 감히 네가 뭘 잘했다고 집까지 나가? 당장 못 들어가? 어머님 아들 확 쫓아내버리려다가 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불만이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고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잘한 짓 하나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당당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집 나와 지내는 며칠 내내 생각해봤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걸 몰라서 묻니? 어디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어머니도 내팽개치고 지낸단 말이야. 내 살다 너같이 정신 빠진 애는 처음 봤다. 무슨 일이든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여자가 출가 외인이 되면 친정은 없는 거다 생각하고 오로지 시댁만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다. 그것뿐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만 챙긴다고 설치는 꼴이 네 생각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시모는 기어코 임신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전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서 이 모든 수모를 감내했던 것이었지만 이혼을 할 마당에 굳이 남편의 치부를 감싸주면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정자가 거의 없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떠받들고 살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저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요.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짓거리는 게야? 말이 씨가 된다는데 얼른 취소 못해? 어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재수없게? 저도 웬만하면 끝까지 비밀 지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보아하니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 못 믿겠으면 그 잘난 아들한테 확인해 보시라고요. 너 내가 내 아들한테 확인해보고 거짓말이면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 그까짓 각오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 얼른 확인이나 해보세요. 그대로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통쾌함과 동시에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이 말하는 게 뭐라고 남편을 위해서 이날 이때껏 참았었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저 스스로가 서럽기도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요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간 엄마 요양원은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놈이 제가 시모에게 본인이 무정자증이란 걸 알리자마자 불이 나게 쫓아온 꼴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건물에 있는 병실인지 찾지도 못해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괘씸해 나가지 않으려다 이혼하자는 말을 해야 하기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주차장에 나가 남편을 만났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 상태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지금 누워 계신다고. 끝까지 가관이다 진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 챙기는 꼴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겠어?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러셨겠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답답하고 나도 화났었다고.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 나는 소리도 지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나도 다 할 줄 아는데 그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다 참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예전 내 모습은 잊어. 나 앞으로 그렇게 살진 않을 예정이니까 말이야. 남편은 그저 멍하니 저를 보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곤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다 알았고 당신도 충분히 선 넘고 있으니까 서로 이 정도까지만 하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엄마 병원도 좀 모시고 다니고 당신이 한 짓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엄마 화가 좀 풀리지 않겠어? 남편은 착각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이혼할 마당에 내가 왜 당신 엄마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앙탈이나 부리자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들 한 이불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날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어? 무슨 이딴 일로 이혼까지 말하고 그래. 지금 나 겁주는 거야? 그런 거지? 당신 참 귀엽다. 할 게 없어서 이혼으로 사람 겁을 주냐? 이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100만 번은 더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듯 이딴 일이라고 말이죠. 그제야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제가 정도껏 하다가 남편이 데리고 들어가면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요. 전 그저 남편에게 그렇게 쉬운 여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은 저를 보며 비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확고한 의지를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닐 텐데? 나 겁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나 이혼하면 바로 그 집 세주고 엄마랑 같이 살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 시댁 눈치 안 봐도 되지.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수도 있지. 무엇보다 당신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빨리 집부터 비워. 당장 오늘 비워주면 제일 좋고 말이야. 남편은 그제야 제 모든 말이 진심이란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그 당당하던 낯짝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저에게 확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겁이 나도 부족함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었어요.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 나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돈을 모으는 족족 시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돈을 주느라 전혀 모은 돈이 없는 상태였죠. 돈 관리를 따로 했던 터라 저에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남편은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 저리 사색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진심이라니? 집을 비우라니? 당신 진짜 나하고 이혼할 거야? 이까짓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그까짓 일이라고 좀 하지 마. 나한테는 고작 그까짓 일이 아니거든? 치매 환자인 우리 엄마 돌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었어. 그리고 집 나오는 순간부터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고 결심은 했지만 확신은 못한 상태였는데 오늘 어머님이나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결심이 섰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더는 질질 끌 필요 없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듯했고 그제야 저를 달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 내가 앞으로 당신이 장모님을 돌보든 말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게. 우리 엄마 모시라는 말도 더는 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애절한 척하며 매달리더군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제 결심은 확고했고 저는 저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놓고 이야기해. 아니, 이거 놓고 이제 그만 가. 나는 할 말 다 했고 더는 할 말도 없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이혼할 거고 내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당신 기어코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나 없이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아까 못 들었어? 나 당신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이혼한다니까? 이혼의 가장 좋은 점이 당신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라고 말했잖아. 다 진심이고 나 이제 당신 사랑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가. 가서 짐 싸서 집도 좀 비워주고.
전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병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계신 병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남편은 엄마가 입원해 계신 내내 단 한 번도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고 하물며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말엔 집에서 뒹굴뒹굴하기만 하면서도 끝까지 엄마 병원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시댁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시모가 그런 상황이 되니 주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시겠다고 우기는 남편의 모습에서 더는 나 역시 노력할 필요도 함께 살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할 만큼 하면 미련도 없다고들 하더군요. 저 역시 그런 상태였고 그랬기에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혼했으면 했고 얼른 마음 편히 제 삶을, 제 생활을 찾고 싶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그런 남편과는 상관없이 이혼은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물론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여러모로 저에게 손해될 거 하나 없는 이혼이었죠. 끝까지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 남편은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 그때야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하더군요. 그날에서야 온 힘을 다해 울고불고 하며 매달렸으니까요. 여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이야.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야. 당신 아직 날 사랑하는데 나한테 섭섭해서 이러는 거라고. 섭섭? 나 당신한테 섭섭한 감정 없는데? 그런 감정도 마음이 있어야 드는 거야. 난 지금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리고 뭐? 사랑? 당신 눈엔 내가 당신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로 보여? 어떤 미친 여자가 화난다고 사랑하는 남자랑 이혼까지 하겠어. 심지어 엄마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는 마당에 말이야. 나 당신 사랑 안 해. 마음도 없어. 미련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받아들이고 단념해.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데 그까짓 일로 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가 그까짓 일이라고 하지 말랬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은 그까짓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한텐 충분히 심한 일이었고 법원에서도 그건 아닌 일이라고 했어. 다 그까짓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끝까지 그까짓 일이라고 하는데? 전 남편은 그저 눈만 껌뻑이며 저를 빤히 본다 싶더니 마땅히 할 말이 없었는지 방법을 바꿔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며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면 갈 곳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혼 없던 일로 하자. 그래, 당신 불쌍한 사람 그냥 못 넘기잖아. 그냥 불쌍한 인간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나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될까? 내가 말했지? 더는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그 뜻은 당신이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불쌍한 감정조차 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갈 데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당신 엄마나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던 전 남편은 제가 도저히 설득되지 않겠다 싶었는지 표정을 싹 바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굴어? 당신 냉정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정 떨어지게 냉정한지는 몰랐네. 당신 나한테 이따위로 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한테 한 그대로 당신이 돌려받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오늘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누가 후회하게 될진 두고 보면 알겠지. 장담하건대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미 당신이랑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이 후회로 가득해서 더는 할 후회 따위가 남아있지 않거든.
생각 같아선 지금 당신 뺨이라도 한 대 내려치고 싶은데 그럴 가치도 없을 것 같아서 참는 거니까 인내심 테스트 그만하고 이만 갈 길 가자. 한 번만 더 붙잡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전 뒤돌아와 버렸고 전 남편은 제가 진짜 경찰에 신고할까봐 겁이 났는지 붙잡지는 않고 욕을 쏟아내더라고요. 같이 욕하고 싸워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후 오갈 데가 없는 전 남편은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시댁으로 들어가 전 시모를 모시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주는 거 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전 시모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이 고달프다고 울고불고 하며 전화가 왔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마저 차단해버림으로써 그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여전히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가끔 깜빡하는 정도가 심한 증상만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증상도 저와 지내며 많이 줄었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란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전 한동안은 연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래도 온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까지 해버렸으니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상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지내려고 해요. 요즘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으며 바다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바다에서 가까운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생각만 해도 속이 뚫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듯 전 요즘 하루하루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참지 않고 이혼을 해버릴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